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도 더워서 답답한데 LB 주가마저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만 해서 그야말로 정말 답답한 한 주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내려가는 기울기가 너무 급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겠습니다. 이해가 쉽사리 되지가 않아요. 항암 신약 분야에서 역사적인 NDA를 신청을 했고 지금은 파일링의 시간이죠. 쉽게 말해서 FDA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서류 검토 그리고 실질 검토를 거치게 되고 지금은 약의 효능을 점검하는 본 단계 이전인 서류 검토 중에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무슨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나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특별히 그런 소식은 없었고요. 6월 주가만 보시면 6월 초에는 요 당시만 해도 4만원 돌파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3만원 지지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튼 악재 없이 급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또 급하게 V자 반등이 나오길 바라보겠네요. 보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LB에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무려 상장사만 8개를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LB 영상 시작할 때만 해도 LB, L생, L파 요렇게였어요. 넥사 정도요. 넥사는 그 다음에 좀 이제 움직인 케이스이긴 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보유한 상장사만 L생, LB, L글, L테라, L제, LB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템, 파나진 이렇게 무려 8개나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영업 능력이 좋아서 스스로 성장한 거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바이오라 당장은 영업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그 와중에 지금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룹 사활이 걸린 가남 1차 파일링의 시간인데 왜 이 타이밍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인수를 했는지 쉽사리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8개 회사가 되면서 또 좋게 보자면 LB그룹 체제하에서 체질 개선도 있고 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있어서 분명 이점이 있긴 하다만 이 타이밍에 헬스케어 사업 확장하겠다고 회사를 인수한 건 장기적으로는 분명 좋을 수는 있겠지만서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주주는 주가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지면 싫어하고요. 당연한 거예요. 주식 오를 거 기대하고 주식 매수하지 누가 주가 떨어질 거 예상하는데 매수를 하겠습니까? 하물며 주가가 요 정도 선에서 36,000원, 37,000원 정도 선에서만 유지가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겠지만 보시다시피 급하게 하락을 했어요. 게다가 주주들의 관심은 온통 가남 1차에 쏠려 있는데 회사 장기 비전을 위해서 또 인수를 한다? 쉽게 수긍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강성 주주의 본체인 LB는 빠지고 새로운 가족만 상승을 한다. 사람이라면 애지간히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최소 3에서 4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유중 2번에 627에 216에 공매 대첩에 회사 광고까지 정말 열혈 강성 주주분들이 대다수이신데 왠지 모를 배신감, 속된 말로 깊은 빡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깊은 빡침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험 말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당시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에스모, 삼각합병 그리고 프리 NDA로 이렇게 급격하게 매우 급등을 합니다. 솔직히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 가능한 범위이기도 해요. 근데 왜 크게 N자 파동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당시 때 N자 파동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안 됐잖아요. 요게 안 되면서 요렇게 하락이 됐고 그 다음은 잘 아십니다. 지지부진의 시간이 이뤄졌고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N자가 나오지 못했던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다 아십니다. FDA에서 보안 서류 요구한 걸. 그래서 1차 지지부진의 시간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32회차인가 33회차인가 12가 발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 발행하자마자 좀 있다가 또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뭐 여튼 이때 처음으로 지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시장에 그리고 우리 주주들 머릿속에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요물업 때 또 곧장 판매할 수 있는 신약을 사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을 위해서요. 아필리아죠. 예, 비록 리보가 좀 지연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이미 승인받은 것이기에 나름 기대가 컸었어요. 1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뭐 많은 공부도 했었고 그런데 아필리아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는 다시 팔려고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문책으로 알렉스 킴 엘레바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어찌되었건 이 아필리아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없어서 시장 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리보 그리고 아필리아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우리 헐 박사님도 계세요. 교모세포종 ITI 1000 너무 좋은 임상으로 환자가 오래 사는 바람에 임상이 길어졌던 이민용 미건 이건 물론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향후 내 브레인 센터가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일단 코로나 시기에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다. 훌륭한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이야기까지 있었고요. 이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유증 기간이기도 했어요. 근데 결과는 헐토끼란 스캔들만 만들고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또 작년 가을 OS 22.1 이후 교모세포종 탑라인 발표가 이 복잡한 라이센스 문제로 곧장 할 줄 알았었는데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연이란 인식 그리고 신뢰에 큰 문제를 주기도 했어요. 유한 말기, 아필리아, 이민요미까지 솔직히 이게 다 사온 건데 가능성은 보이는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성과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원했고요. 한번 나누코박스 한번 끼워볼까요? 요 당시인데 근데 솔직히 나누코박스는 얻어 걸린 느낌이 솔직히 크고요. 냉정하게 사측에서도 MOU 체결했다라는 거 말고는 크게 홍보한 건 없어요. 그래도 들뜨긴 들떴었죠. 이유와 어찌됐건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 조명을 받았고 그 핵심 기술을 단디바이오가 갖고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넥사 주가 많이 올랐고 LB도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호난 회장이 공장 건설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매도했다라고 했고 공장을 증설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 베트남 분위기를 봐도 심각했으니까 코로나가 심각했으니까 당연히 백신 허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건 회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만 결과는 그럼에도 결과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 말기에 아필리아에 이민요미계 백신까지 물론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고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여전히 성과물 없는 LB였습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의 평가는 극과 극을 오가게 됩니다. 기대감이 좋았을 때는 정말 좋은 눈을 가졌다. 어떻게 이렇게 대박 아이템만 사올 수 있느냐. 한참 나누코박스 좋을 때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게 얻어 걸릴 수 있느냐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그와 반면에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M&A 전문가의 한계란 말도 들었고요. 특히 넥사 가족들 매도권 땐 절정에 달했습니다. M&A로 주가 뻥튀기 해서 가족들 배불리게 하려고 그런 거다라는 비판이 심했었는데요. 여튼 LB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M&A를 지속합니다. 한번 LG를 보실까요? M&A 이후 이 당시 때 메디포럼 LB가 인수한 이후에 LG의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LB 주가는 요지부동이었죠. 제가 느끼기에는 LG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넥사 때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LG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LB 주가가 요지부동이니까 이 당시 때부터 주주들은 M&A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왜? 내 주가는 안 움직이고 진 회장이 손대는 것만 움직이니까.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넥사 동원 때도 그랬긴 했는데 LG부터가 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본주가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리보 사업도 진척이 없으니까 회사는 신약 개발보다는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주주들이 하게 됩니다. 의도는 물론 좋았어요. 리보 생산 기지 앞으로도 그럴 걸로 기대는 되지만
리보는 사업이 진척이 보이지 않고 또 새롭게 개척한 아필리아 이민요믹은 깜깜이가 되었고 유증까지 해줬는데 M&A 건으로 옵티머스에 사기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주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진 회장이 책임지겠다라고 공표까지 했다만 그 외에 노터스를 사왔습니다. 노터스는 사온 다음에 무중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10배 정도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노터스만 아주 무섭게 날아갔어요. LB는 기억하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사온 이노베이션도 이노베이션만 무섭게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LB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본주는 그 좋은 NDA 호재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오랜 세월 신약 성공을 기대하고 응원해온 강성 주주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그 여파가 가기도 전에 또 뭐를 하나 사왔다고 하니까 뭐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본주는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만 하니까 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뚜렷한 성과물 없이 M&A만 하면서 주식 뻥튀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핵심은 이게 답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길게 옛날 얘기하면서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사측에서도 계속해서 M&A 하겠다라고 공표는 했지만 당장은 다시 시장에서 이런 의심이 나오지 않게끔 하더라도 시기는 좀 조절해 주었음 하네요. 이게 이제 대다수 주주들의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M&A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회사 인수할 때마다 약물 사올 때마다 목적은 확실했고 미래 지향성도 확실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FA, 에임하이 사와서 가장 큰 문제였던 재무적 건전성을 살렸고요. 덤으로 바이오 업종 전환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자력으로 LB가 바이오 업종으로 전환된 건 아니었다라는 한계, 그리고 이제 코로나 특수가 지나서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번에 파나진 인수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튼 요 FA도 M&A 물론 좋은 성과도 보였다만 좀 단점을 보시면 38 라인을 만들었죠, 남 사장이. 그러니까 남 사장 매도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요. M&A로 덩치 키우고 잘 싸울 기초 체력 만들어서 글로벌 빅파마의 초석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걸 해필 꼭 지금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온 리보의 핵심 중의 핵심, 간암 1차의 승부를 봐야 하는 이 시기에 뜬금없이, 물론 이제 목적은 확실히 있다만 꼭 지금에서 시장에 의심을 줘야 하는지, 주주들은 M&A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적기였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정말 힘든 구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엔 좀 많이 회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라고 하네요. 비가 많이 예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부디 다음 주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